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벡터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노드 툴과 펜 툴의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림은 노드로 그리게 되는데요. 이 노드를 만들어내는 툴은 펜 툴입니다. 펜 툴의 단축키는 P이고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을 뽑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첫 번째 지점까지 가서 펜 툴을 올리시면은 펜 툴 아래에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 동그라미를 확인을 하시고 클릭을 해주셔야 닫힌 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시고 난 뒤에는 노드 툴 단축키 A로 스케치에 맞춰서 노드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곡선을 그려볼게요. 곡선은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핸들이 생깁니다. 핸들이 있으면 이렇게 곡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항상 마지막은 동그라미를 확인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핸들도 A 노드 툴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는 선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P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직선이 나오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음 직선 코스에 그냥 찍어주시면은 이 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쪽 핸들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는 방법은 펜 툴을 노드 위에 올려보시면은 사선 표시가 생깁니다. 이때 노드를 클릭을 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줘야 이렇게 다시 직선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면은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그리고 클릭을 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다시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A 노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잠시 상단의 컨텍스트 툴바를 보기 쉽게 가져올게요. 그러면 모두 선택을 하셔서 일단 직선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노드 툴로 곡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드 툴을 패스 선 위에 올려 보시면 물결 표시가 생깁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핸들이 생겼죠? 이번에는 노드를 추가하고 빼는 방법입니다. 노드를 만드는 게 펜툴이니까 펜툴로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패스선 위에 펜툴을 올려보시면은 뭔가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펜툴 밑에 별표가 보이시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시면은 새로운 선이 그려졌지 노드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 위에 노드를 추가를 해주는 방법은 A 노드 툴을 올려보시면 물결 표시가 보입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노드를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노드를 빼는 방법은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노드를 뺄 때는 펜 툴로 노드 위에 올려보시면은 사선 표시가 뜨고요. 클릭하시면 노드를 삭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핸들을 추가해주는 첫 번째 방법은 상단의 컨텍스트 툴바에서 핸들 표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빼고 싶으시면은 왼쪽에 핸들이 없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일괄 적용할 때 쓰는 방법이고 노드 하나하나를 다듬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펜 툴을 선택을 하셔서 노드 위에서 드래그를 해서 핸들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곡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핸들로 리셋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드 툴로 핸들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드 툴로 핸들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한쪽 핸들을 잡고 곡선의 모양을 다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노드 툴은 한쪽 핸들만 잡을 수 있는데요. 양쪽을 대칭으로 당기고 싶으실 때는 맥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당기시면 대칭으로 움직이고요. 윈도우에서는 왼쪽 마우스와 오른쪽 마우스를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핸들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없애주실 수도 있는데요. Alt 키를 누르고 한쪽 핸들만 클릭하면 한쪽 핸들만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핸들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드 툴과 펜 툴의 액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펜 툴을 선택을 하시면 컨텍스트 툴바에 액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액션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스플릿 커브, 브레이크 커브, 클로즈 커브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A 노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에도 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도 이 옵션들을 간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플릿 커브는 두 개의 노드 사이에 노드를 하나 더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커브는 많이 사용해야 돼서 중요한 기능인데요. 어피니티는 노드를 삭제를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열어주고 싶으실 때는 노드를 선택을 해서 브레이크 커브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드를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로즈 커브는 열려있는 오브젝트를 닫아주는 기능인데요. 서로 레이어가 다른 오브젝트 노드끼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무스 커브는 곡선을 자동으로 부드럽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노드가 너무 촘촘하게 있으면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적당히 있는 것에는 잘 작동을 합니다. 조인 커브는 열려있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레이어가 다른 오브젝트에도 작동을 합니다. 리버스 커브는 노드의 진행 방향을 반전시키는 기능입니다. 시작 지점의 진행 방향으로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리버스 커브를 해주시면 반대로 바뀌는데요. 브러쉬를 하나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리버스 커브를 하면은 달라지는 점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노드와 펜 툴의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게 예제를 2개 만들어 왔는데요. 꼭 직접 손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상단의 툴바에 보시면은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꺼내놨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커스터마이즈 툴바에서 먼저 불린 오퍼레이션을 꺼냈고요. 그 다음에 플립 호리존탈, 플립 버티칼, 그리고 얼라인,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디스트리뷰트도 꺼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드 뷰 모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위에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은 귀엽고 동글동글한 손부터 한번 해볼게요. 손을 그리실 때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따로 그려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한 번에 그리셔도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면은 한 번에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볼게요. 먼저 손바닥부터 스케치 맞춰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스케치대로 그리긴 어려우니까 일단은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고 노드를 찍는 위치는 그냥 최대한 시원시원하게 노드를 찍는 위치도 정답은 있는 건 아니어서 하다 보면은 그냥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스냅이 걸려 있어가지고 처음에 조금 잘 안 찍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은 스냅을 끄고 하시면은 조금은 더 편하게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로 이제 선을 따줬는데요. 이제 스케치에 맞춰서 다듬어 줘야 되는데 스케치가 잘 안 보이시죠? 물론 스케치를 레이어를 위로 올리셔도 괜찮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단에 저희가 꺼낸 것 중에 이 어드밴스드 뷰 모드에서 헤어라인 뷰 모드 이런 거를 하시면은 이제 제가 그린 선과 밑에 스케치 선이 동시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핸들과 노드를 조절을 해가면서 선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했으면은 이게 외곽선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선들을 외곽선으로 바꿔줄게요. 외곽선 컬러는 검정 색깔로 하고 두께는 스트로크에서 한 4픽셀 정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채워줄 건데 색을 채워주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컬러에서 스트로크와 필의 색상을 동시에 채워주는 것인데요. 포이드 툴로 색깔을 찍어서 이렇게 색을 채워주시면은 필과 스트로크가 동시에 있는 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위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스트로크 레이어가 있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스트로크는 빼주시고
필에만 색을 채워서 외곽선과 면 색깔을 레이어를 분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아마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당한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손가락들은 전부 스트로크랑 필이랑 동시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색이 채워져 있는 엄지손가락 속성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면 되겠죠? 컨트롤 C로 속성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속성을 채워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Shift V를 하시면은 이 속성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의 순서를 엄지손가락 잠깐 빼고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의 순서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뭐 레이어에서 보시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셔도 되지만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먼저 이 세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대괄호를 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빼고 컨트롤 대괄호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끼손가락도 컨트롤 대괄호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색상이 모자라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스트로크는 빼고요. 면만 만들어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를 해서 맨 뒤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 손바닥 컬러 레이어는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레이어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이 열려있는 거를 클로즈 커브로 닫아주시고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메꿔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가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와 필이 분리가 된 게 편할 때도 있고 또 동시에 채워놓은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은 손가락을 조금 치우고 그려볼게요. 지금은 컬러에 필이 차 있으니까 Shift X로 스트로크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좋아하시는 컬러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 사실은 연필 같은 경우에는 도형 툴로 그려주는 게 조금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펜툴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펜툴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필을 이제 몸통 따로 여기 깎여 있는 부분 따로 심 따로 그리면은 이렇게 깔끔한 선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유 있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것도 헤어라인 뷰 모드에서 위치를 딱 맞춰주시는 게 깔끔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쉐이프 빌더 툴을 할 건데 혹시 쉐이프 빌더 툴이 보이지 않으신다면은 꾹 눌러보시면은 벡터 플루이드 필 툴이 선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꾹 눌러서 쉐이프 빌더 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면은 오브젝트가 레이어가 분리가 되었거든요.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쓸게요. 레이어에서 지금 잠금이 되어 있으니까 잠금을 해지를 하시고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브 툴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어서 A 노드 툴로 필요한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시프트 V로 색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다시 손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맨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맨 위로 올라오는 단축키가 뭐였죠,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나면은 모두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손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두 번째 손은 반가사유상의 손인데요.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P로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손바닥 따로 손가락 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둥글려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둥근 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선으로만 일단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이 또 직선이 시원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까지는 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손바닥을 하나 그려줬고요. 손가락은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릴게요. 손가락도 일단은 직선으로 그려줍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보시기 쉽게 약간 두꺼운 손으로 그리고 있는데 1픽셀짜리 스트로크로 사실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급하게 러프하게 그렸고요. 엄지손가락도 그렸고 이제 스케치를 조금 다듬어 볼게요. 헤어라인 뷰 모드를 하시면 되는데 옆에 있는
와이어프레임 뷰 모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헤어라인 뷰 모드가 색깔이 좀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확대를 하셔서 노드의 위치를 깔끔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노드가 부족하시면 노드 툴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듬어 줬고요. 스트로크 선을 좀 1픽셀로 바꿔서 해볼게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제 여기 곡선을 줄 거거든요. 이 곡선은 어떻게 줄 거냐면은 노드 툴로 노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 코너 툴이 있습니다. 이 코너 툴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은 살짝 곡선이 생기거든요. 다시 이 코너 툴로 살짝 둥글려 주시면은 이 직선은 살아있으면서 코너는 둥글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C입니다. 이 손가락은 보니까 코너 툴로 둥글린 게 예쁘지가 않아서 노드 툴로 노드를 조금 더 찍고 모양을 좀 더 다듬은 다음에 핸들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트로크는 빼시고 B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포이드로 당겨서 이렇게 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넣어줄 건데요. 헤어라인 뷰 모드를 하면은 밑에 있는 스케치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와이어프레임 뷰 모드를 해서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밑그림을 위로 올리셔서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밑그림을 위로 올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P 펜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필에 있는 색은 빼주신 다음에 스트로크 색을 적당한 거를 해가지고 선을 넣어 볼게요. 어피니티는 아쉬운 게 이 선이 일부분만 복사를 하는 게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다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파란 색깔로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조금 진한 색깔로 선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곡선을 핸들을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귀찮지만은 다시 둥글려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려주셨으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선과 같은 색깔을 넣어줄 건데요. 일단은 자물쇠를 잠깐 풀어주시고 A 노드 툴로 선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속성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을 하나 잡아주시고 파란색 선을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상단의 메뉴바에서 레이어에서 셀렉트에서 세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은 같은 컬러의 스트로크는 모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V로 속성을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과 선의 순서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두 번째 손가락을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맨 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손가락도 놓치는 스트로크가 없이 잘 선택을 하셔서 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도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로 뒤로 보내주시면은 순서가 잘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밑그림은 눈을 꺼주시고요.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스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펜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